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거리에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65세의 한 할머니는 땡볕에서 정처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이 지역의 주요 상업지구를 소유한 재력가였지만 치매로 인해 집조차 찾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걷던 할머니는 갈증이 심해졌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익숙한 건물이 나타나자 망설임 없이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잠시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환대 대신 그녀를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과 냉소적인 태도였습니다. 여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은행 직원이 다소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이 말라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을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여기는 은행 고객을 위한 공간입니다. 다른 용무가 없으시면 나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불편하다는 표정으로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힘겹게 말하며 직원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경비를 불렀습니다. 경비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정중함 없이 손짓으로 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나가주시죠. 할머니가 더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경비는 그녀의 팔을 붙잡아 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항할 힘도 없이 끌려가다 문턱에 걸려 휘청였고 결국 중심을 잃고 대리석 바닥 위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으로 뒤로 넘어가며 머리가 벽에 부딪혔고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정신을 잃을 것처럼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고 숨을 고르려 했었지만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혼란 속에서 머릿속 깊이 묻혀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마치 퍼즐처럼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휘텟던 과거의 장면들이 점점 선명해졌고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혼란과 고통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은행 할머니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기야. 여기가 맞아. 여기에 내 돈이 있어. 그녀는 이 은행에 자신이 평생 모은 180억 원이라는 거액을 예치했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평소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할머니는 은행 사람들의 태도에 더 이상 자신의 돈을 이런 곳에 맡겨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은행이라니. 이런 곳에 더 이상 내 돈을 맡길 순 없지. 할머니는 이곳에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남겨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이유는 젊은 시절 자신이 누구보다 힘들고 가난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약자였던 시절에 받았던 따뜻한 도움 덕분에 지금의 재력을 이룰 수 있었기에 약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더욱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학업도 중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일을 하며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막노동을 했습니다. 번 돈은 대부분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을 시작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설비와 부족한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는 남편과 함께 품질 개선에 힘쓰고 거래처를 직접 발로 뛰며 하나씩 계약을 성사시켜 나갔습니다. 공장은 점차 안정되어 갔고 그녀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살뜰히 챙기며 지역 이웃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63세 되던 해에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과 사고 후유증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사고 이후 그녀는 갑자기 이 지역에서 모습을 감췄고 다양한 소문만 떠돌 뿐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후증후군으로 일시적인 기억 상실로 밝혀졌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가장 단정하고 우아한 옷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가 드러났고 손에는 중요한 서류를 단단히 쥔 채 흔들림 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은행 로비에 들어선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겪었던 굴욕적인 순간이 떠올라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당당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제 저를 쫓아낸 분들 어디 계신가요? 할머니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순간 동요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어제 무례했던 한 직원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다가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그의 말을 끊으며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그녀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제 목이 말라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당신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태도를 바꾸려는 거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한 태도로 서류를 꺼내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이 은행의 주요 고객이자 이곳에 대규모 예금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여기 해당 계좌들의 상세 정보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계좌들을 모두 해지하고 잔액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어조에 은행 직원들은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세 기억력한 관리자 한 명이 급히 앞으로 나서며 해명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의도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설득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사과가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더 이상 이 은행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다고 느껴졌으니까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여기서 겪은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한 후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떠났습니다. 로비에 남겨진 직원들과 관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고객들도 하나둘씩 그 광경을 뒤로하며 은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홀대했던 은행은 고객들의 신뢰를 잃고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많은 고객이 계좌를 옮기며 은행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입소문을 타며 지역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은행의 태도와 할머니의 당당한 대응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는 낯이 익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고 이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공장에서 일했던 이민철입니다. 예전에 사장님과 사모님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민철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이민철은 자리에서 몸을 낮추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사장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공장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할머니는 이민철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물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사고를 당하시기 전 은행 내부의 심각한 부패를 조사하고 계셨습니다. 은행이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의도적으로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상환이 어려워지면 담보자산을 시세보다 헐값에 압류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사실을 밝혀내셨죠. 사장님께서는 담보자산의 일부가 은행장과 그 측근들의 개인 소유로 넘어갔다는 정황을 포착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문서와 증거를 확보하고 고발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셨고 그 다음 날부터 공장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설마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이 부도 직전까지 몰리자 정체불명의 인물이 나타나서 헐값에 공장을 인수해 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그 사람은 은행장과 연결된 인물이었어요. 사장님이 남기신 서류와 자료들이 모두 사라졌고 공장은 그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하고 공장까지 빼앗아 갔다는 말인가요? 민철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이 은행의 비리를 폭로하려던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후 공장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은행은 이를 빌미로 공장을 압류한 뒤 헐값에 넘겼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문서를 뒤져봤지만 중요한 자료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 혼자서는 더 이상 밝혀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모님께서 돌아오셨으니 함께한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 속에서 남편이 남긴 노트와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은행장과 그 일당의 비리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지역 언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서류를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긴 진실입니다. 은행장의 부패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남편과 제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은행장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과 영향력을 활용해 법적인 싸움에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변호사와 민철은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며 은행장의 음모에 얽힌 비밀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위협과 방해가 있었지만 할머니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긴 재판 끝에 은행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빼앗겼던 공장은 다시 할머니의 소유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공장을 재건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할머니의 변함없는 열정과 결단력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해 따뜻한 손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치매 환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에 아낌없이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그녀는 개관식에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고 감동의 박수와 뜨거운 눈물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의 결심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의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점차 기억을 잃어갔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과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세운 복지시설은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그녀의 이름과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기억을 잃고 길을 헤매야 했던 할머니.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약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을 던지지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할머니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녀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격려의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